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배우신 지식을 바탕으로 치과에다가 잘 적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치과의 경우 글을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팩스를 환자분들이 부탁을 하셨을 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팩스 이런 부분도 받아주시고 이런 팩스 요청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오케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있을 때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쉬시는 날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전화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환자분은 되고 어떤 환자분은 또 안 되고 이런 서비스를 경험을 하게 되시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두리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환자분이 제공받으시는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치과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자, 반대로 저는 이제 치과 사보험을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과에 이제 가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걸 왜 굳이 저렇게 해주지? 나는 하기 싫은데 저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과 사보험을 배워서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들이 모두 도와줘야지 원활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으로 원장님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치아보험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점을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설명을 드리고, 원장님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원장님도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동의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께 이 치과 사보험을 우리 치과에 적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스텝이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해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과 스태프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실행을 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 처음부터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저희 이제 개설의 도움은 저희 단톡방을 활용을 하셔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실행을 해가면서 우리 치과에 맞게 좀 수정을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장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원장님이 이제 치아보험을 분석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수분보험금 찾고 이런 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정선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치아보험을 분석하는 데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숨은 보험금까지 찾아준다면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정말 팩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정말 보험금 서류에 대한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드릴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병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치과에 맞게 잘 적용을 하셔서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치과, 이 치과 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자, 접수할 때 이제 데스크에서 문진표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대기를 했다가 진료실로 들어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제 간단한 경우에 체어사이드에서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환자분이 나 근데 치아보험에 들어있는데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좀 알고 계시는 이제 상담사분은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분석해드리진 않고 담당 보험 설계사한테 가시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 좀 문의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료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료를 보시고 나서 이제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자, 이때 진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 확인서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치료 확인서를 주시면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당일날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서류가 뭐 진단서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바로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수고로움을 또 겪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내원을 하셔서 데스크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치과 사보험을 알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치과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보험의 가입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고요. 가입 일자를 아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거는 증권을 받아봐야 되지만 이런 문진을 통해서도 미리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입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입을 할 예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지울 것들은 지우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문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치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 치과사보험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분이 계신데 분석이라든지 보상 청구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실 때 증권을 보내주시면은 상담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다리시는 동안에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제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앱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별로 이제 고객센터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환자분께 번호를 알려드리면 더 빠르게 연락을 해서 증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진료실에 들어가셔서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이때 진권을 보고 진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진단이 원장님의 소신껏 진단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증권을 보고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치과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치아가 깨져서 내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포토를 찍어놔 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혹시 이제 보험회사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했을 때 이때 이런 사진이 나가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토를 잘 찍어주시고 기록을 잘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팀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진료실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실로 모시고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장소는 뭐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수료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홍보물들 제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시켜서 환자분들이 대기하실 때 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증권을 이제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보장을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너무 바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상담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다음 환자분도 또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료가 오히려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굳이 그날 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음번에 한 번 더 내원을 하셔가지고 그때 분석을 해놨다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증권을 보고서는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요. 원장님께서는 이제 C1 캐리어스라서 지금 치료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뒀다가 치료를 해도 된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환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치아보험으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치아보험을 해지하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도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장 내역이나 언제 해지를 하실 건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장 분석과 그리고 원장님의 치료 계획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제 치료 결정을 하게 되시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요. 연간 개수, 예를 들면 크라운의 연간 개수가 있다든지 임플란트도 연간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진료실에 왜 이렇게 치료 계획을 3개씩 잡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고요. 진료실에서도 치료 계획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치아보험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진료실에 전달을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일반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마무리하는 날에 이렇게 치료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치과 사보험 시스템을 장착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보험사별로 정리된 폴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치료 확인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따로 환자분들한테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분들 들고 오시는 거 보면은 막 팩스를 받으셔가지고 제대로 잘 글씨도 안 보이는 걸 막 들고 오신다거나 이렇게 한 장을 가방에다 넣어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꾸깃꾸깃 꾸겨져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병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보험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만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 서류를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환자분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을 하셔서 이때 진료가 끝나기 직전에 아니면 전전이 됐든 직전에 미리 신청서를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이 비용에 대한 총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날 수납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명확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오시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환자분이 이 서류 비용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현저히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날 결제를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잊어버리시고 다음번에 서류 받으실 때 또 결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뭐가 얼마고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수납을 그날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환자분께 저희의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말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을 이제 처음 겪으시는 분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보험을 전문적으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그 회사 서류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환자분이 저희 특화된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요. 내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응대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료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서류를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그때 이제 신청하셨던 서류를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환자분께 건네드릴 때 환자분이 신청하신 신청서랑 이걸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서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환자분께 그 서류 봉투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때 환자분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청구까지 도와드리는 병원은 뭐 팩스를 발송해 드린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약간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보험 어디에 가입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이렇게 바로 조회를 해서 증권을 이제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도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고 안정화가 되고 소개 환자가 많이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되어야 특별한 사보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입소문이 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족하신 분들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게 될 건데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분명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치과에 맞게 적용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꼭 구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오시게 되면 강의를 들으신 전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온라인에서가 끝이 아니라요. 앞으로 카톡방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과 사보험 프로페셔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